윌리엄 할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어요. 오징어 게임이 2021년 9월에 이제 처음에 개봉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21년 말에 경찰에 처음으로 고소가 들어왔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 무혐의가 나왔었다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고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공소장 기준으로 언론 보도된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산책로에서 껴안는 행위 하나랑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 하나, 이 두 개로 재판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분께서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은 내가 동의를 해준 거다라고 했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포옹은 무죄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을 맞춘 행위는 피해자분께서 그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입을 맞추려고 했다. 입을 맞추려고 했다는 표현으로 돼 있고, 공소장에는 입을 맞췄다로 돼 있으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서 무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오일남 할아버지 인생의 거의 처음 전성기였는데, 오일남 할아버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제 기억에는 아디다스 광고도 하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이제 그 고소됐다는 언론 보도를 타면서 다 끊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해를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게 기사를 보면서 변호사로서 든 어떤 의문점들이었는데, 광고 계약 같은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면은 뭐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일반적으로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광고주한테 손해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소한 사람이 무고가 입증이 된 것도 아닌데 고소한 사람한테 이걸 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윌람 할아버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 터지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재밌게 본 기사는 이 홍익대학교 조속과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한 5월, 6월 이때쯤에 야외 조각전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2016년에 일베 손 모양을 따라한 조각상 같은 게 뭐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조각상은 좀 제가 보니까 좀 구려요. 구린데, 이번에 약간 시끄러운 그 이슈가 된 조각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다 허리를 숙이고 동그랗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각상인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냐면, 그 남자들이 다 발기된 상태로 조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외 조각전에 처음에 이제 전시는 됐는데, 하도 이제 그 기숙사 앞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다 천으로 가려져가지고 그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조각을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각하신 분, 그 출품하신 분의 의도가 바로 와닿았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 이 자연이 준 남성의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 보고. 약간 이런 반항적인 느낌이 첫 번째로 저한테 다가왔고, 두 번째는 남자들도 조금 의견을 모아보자. 힘을 좀 합쳐보자. 저기 여가부도 있고 여성 단체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관철시켜 나가는데 니들 뭐 하고 있냐.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읽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없고 철학자도 없고 어른들도 거의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약간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젊은 시절에 예술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고발할 게 뭐가 있나 싶긴 한데, 이제 형법에 음화 반포죄나 뭐 음란한 외설적인 거를 전시한다거나 이러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로 고발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게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공짜로 변호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이제 투표하러 가는데 투표용지가 없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없었던 황당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거기에 열받아서 간 것까지는 뭐 100분 이해를 하지만은 침을 엄청 뱉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침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침을 뱉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이제 그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걸로 입장 실질심사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되신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뺨을 때리신 경찰분 있잖아요. 그분이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약간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현행범한테는 그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는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폭행죄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현행범이니까 그냥 땅바닥에 엎어뜨려가지고 수갑을 채우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너무 반사적으로 뺨을 때리다 보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가 빈약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내부 징계를 받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약간 듭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용산에서 미군 경찰로 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경찰이라고 하면 엄청 무서워해요. 반항할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근데 물론 미국은 일반 시민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경찰도 거기에 대응해서 강한 공권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또 경찰이 너무 또 인권적이어서 사실 경찰이란 조직은 어떤 국가의 폭력을 독점하는 군대와 함께 조직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게 느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만만하게 보고 조롱을 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독점하는 경찰은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은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나라꼴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경찰이 조금 더 무서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최근에 약간 수사 트렌드가 기존의 작년, 재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